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생각해볼 주제는 애도와 2차 가해입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이후에 장례 형태부터 조문 여부 그리고 2차 가해 이런 논란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거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례 형태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을 치른다. 이것 자체도 논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얘기가 있는데 이 성추행 피해자 지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공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면죄부처럼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이제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서 지금 1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도 비슷한 입장 낸 데가 있어요? 예,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입장을 내고 이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이것에 의한 장례위원 모집 그리고 업적을 기르는 형태의 이런 장례 그리고 시민 조문하는 그런 설치 등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러한 입장에 또 동조하는 시민들이 SNS에서 지금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 한다는 건 어떻게 결정된 거죠? 이 정부 의전 편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각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기관장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기준이다라는 내용들이 쭉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가 일단 이 정부 의전 편람의 장례 절차를 참고해서 이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 치르는 내용을 결정을 했고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유족들의 동의를 얻은 결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서울시장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전례가 없어서 이 절차 자체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또 경찰에 접수된 것 자체는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어쨌든 서울시가 정부 의전 편람을 참고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근거가 없는 절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그러면 유족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좀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런 사정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고소인과 연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SNS 상에서는 이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한다 이런 내용의 해시태그를 붙여서 글을 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또 연대 메시지 쓰기 운동을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지금 피해자의 신변을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진상 규명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분노를 한다라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소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근거한 우려가 이제 한편에 있는 거고 반대로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것도 지금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이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이른바 신상털기에 나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결국 특정 세력과 뭔가 결탁한 결과다라는 식의 이런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논리를 아예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폄하로까지 이제 이어가는 그런 논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엄중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신변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적극 지지층 이런 데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다. 이 사실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좀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지지자와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후 사정이 어떻든 또 유력 정치인으로서 재직 중에 사망한 이 시장에 대해서 뭔가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2차 가해로 이어질 만한 이런 논리를 꼭 들어야 애도가 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이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어떤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된 그런 거라면 지금 상황을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도 애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고소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된다면서요? 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 69조를 보면은 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에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항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사에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뭐 반드시 수사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진상 규명의 조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진상을 밝힐 주체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진상을 규명합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의 어떤 뭐 피해 호소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내용을 뭐 공개적으로 다루진 않더라도 어떤 좀 신뢰성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안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자체장 논란이 지금 이어지죠, 이런 게? 그런 이제 사정 때문인 거죠. 이 광역지자체장이 자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이렇게 성폭력 문제에 연루된 게 이번 정권 들어서만 뭐 아시겠지만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런 사례들에 의해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뭔가의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례들은 뭐 여당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는 뭐 시장과 도지사이기 때문에 이렇다기보다는 자기 조직 내에서 제왕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강자의 입장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여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일단 선출직 공직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이라든지 사법부의 태도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이런 과제들 중에는 그동안의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좀 진전을 본 측면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좀 실태 파악을 먼저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성 지자체장이 업무상 가까이 두고 있는 여성 하급 직원을 뭔가 상대로 해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경우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지금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 권력이 무서워서 가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를 주변에 얘기를 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피해 발생 초기에 좀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공직사회 내에 좀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기에 이런 사건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애도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인권 존중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해야죠. 그렇죠. 그것 또한 하나의 애도의 방식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논쟁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면 어떤 피해자의 어려움이나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 의사를 밝히면 뭐 예의가 없는 소시오패스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고 이에 걸맞는 책임을 서로 감당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좀 가져봤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